예, 어느 한 분이 두 개의 질문을 주셨어요. 영상 각각 질문을 주셨는데, 이쪽 질문엔 이 셀프,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를 위한 지갑 선택 가이드에 주신 질문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른 Q&A 이 영상에 주신 질문 두 개가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영상을 또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 월렛과 일렉트럼 월렛을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꼭 깃허브에서 다운받아야 하나요? 깃허브에서 다운받는 방법도 모르고 처음이라 생소해서 접근하기 쉽지 않네요.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는 그 이쪽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비트코인 월렛, 뭐 넌척이라든가 뭐 다른 기타 등등 비트코인을 담당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일렉트럼도 비트코인 전용 월렛이죠. 이 두 개를 저는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이유가 니모닉을 여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니모닉은 제 철판에 새겨져 있고요. 이 철판에 새겨져 있는 니모닉을 가지고 만든 그 콜드 스토리지, 그러니까 하드 월렛은 아니지만 제가 사용하는 것은 하드 월렛처럼 콜드 스토리지 형태로 개인 키를 저장해 놓은 방법이 따로 있고요.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따로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마스터 공개 키라고 해서 뭐 엑스펍, Y펍, G펍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공개 키가 있어요. 그 공개 키만 가지고 다른 앱에 있는 월렛, 그러니까 뭐 넌척이나 다른 그 월렛에다가 와치온리 지갑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깃허브에서 다운받아서 그게 소스가 맞는지 검증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설치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개인 키를 인터넷이 접속되어 있는 퍼블릭, 그러니까 일반 범용 그 컴퓨터, 범용 기기 이런 곳에 개인 키가 노출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콜드 스토리지 형태로 개인 키는 보관되어 있고요. 저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 월렛 이것은 다운로드 받아서 쓰지 않고 있고, 아니 다운로드 받아서 쓰고 있고, 여기에는 니모닉이나 개인 키 이런 것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마스터 공개, 마스터 확장 공개 키, 뭐 확장 공개 키, 마스터 키, 공개 키, 뭐 이런 용어로 불리는, 저는, BC1Q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네이티브 세그의 그 형태로 되어 있는 비트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죠? 엑스펍이 아니라 G펍이에요. G펍,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공개 키를 가지고, 와치온리 지갑을 만들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플레이스토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음, 어, 조언드리기로는 이런 방식으로 와치온리 지갑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니모닉이나 개인 키는 범용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범용 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당장 지금 뭐가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오프라인 상태에 있는 기계에서 개인 키를 생성하고 거기서만 활용을 하시고요. 거기서는 그 엑스펍이나 G펍 같은 그런 마스터 공개 키만 추출해서 이런 앱의 형태로는 와치온리 지갑만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비트코인을 전송하느냐? 이런 그 상황을 전제해서 만들어진 게 에어갭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 스토리지 형태로 니모닉 또는 개인 키가 담겨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마스터 공개 키를 뽑아서 핫 월렛 또는 소프트 월렛, 인터넷이 접속되어 있는 그런 기기에 와치온리 형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네 두 개를 인터넷이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뭐 QR 코드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이 없어도 서명을 하고 서명된 트랜잭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에어갭 트랜잭션이라고 하니까요. 에어갭 트랜잭션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또는 아크 네트워크 생태가 발전한다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레이어 2 생태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비트코인 위에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두 프로토콜 작동이 UTXO 기반 자산 발행 및 스마트 컨트랙트가 OP캣, OP 그 OP 코드 기반으로 작동하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영상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라이트닝 프로토콜과 그 프로토콜이 UTXO 및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떤 코드를 사용해서 생태계를 확장하는지 영상 제작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UTXO 및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를 동작하는 영상을 만들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만들어 드릴 수 없으나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비트코인 레이어 2의 현재 가장 유망한 그 주자인 거는 확실한데요. 개념적으로 지금 조금 약간씩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모두 UTXO 모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트코인 자체가 UTXO 모델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TXO가 뭐냐? 뭐 이거를 이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면 그냥 동전을 우리가 그 동전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내 옆 사람에게 이 동전을 전달하는 것과 동일한 그 멘탈 모델이 UTXO 모델이에요. 다만 실물 동전은 내가 뭐 100원짜리가 3개가 있고 500원짜리가 1개가 있고 10원짜리 20개가 있다 그러면 이게 1000원인데 이 중에서 그 700원을 주겠다 그러면 500원짜리 1개와 20개 10원짜리를 합쳐서 700원을 줄 수도 있고 500원짜리 1개와 100원짜리 2개를 합쳐서 700원을 줄 수도 있듯이 이렇게 동전을 모아서 그 모아진 동전을 옆 사람에게 줘버리면 나에게는 동전이 떠나고 받은 사람에게는 동전이 들어오니까 내 돈이 상대방에게 갔다.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형태로 돈이 전달되잖아요. 이거는 실물 기반에서는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반에서는 이러한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면 난제였기 때문에 이것이 풀리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이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그 메커니즘을 작업 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복합적인 그런 메커니즘으로 마치 오프라인에서 옆 사람에게 동전을 모아서 주듯이 이 동전의 형태가 UTXO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UTXO를 생성할 때 그 지우고 싹싹싹싹 디지털에서 지우고 새로 새겨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동전을 모아서 전달하듯이 코인 컨트롤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UTXO가 사토시의 덩어리거든요. 그럼 사토시 덩어리를 모아서 보낼 때 그 덩어리를 하나의 또 UTXO로 전달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프로토콜은 모두 UTXO 모델에 기반합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자체가 UTXO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산이 발행되고 그 UTXO 기반의 자산이 발행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자산이 발행이라고 표현해서 그런 건데 UTXO라는 그러니까 사토시 만 사토시가 하나의 UTXO로 될 수도 있고 5천 사토시 UTXO 하나, 5천 사토시 UTXO 하나 이렇게 두 덩어리의 UTXO로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이제 퉁쳐가지고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이라고 부르는데 UTXO 기반 자산 발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이해를 그 문구에서 못했지만 가지고 있는 이 사토시 양만큼의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유통할 수 있는 사토시가 만들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걸 자산 발행이라고 표현했다면 맞는 얘기고요. 그걸 자산이 발행된 게 아니라 유통되는 형태를 전환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멀티시그 형태로 묶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서 동작하는 사토시가 만들어졌다. 뭐 그거를 자산 발행이라고 본다면 뭐 같은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멀티시그의 형태로 내 채널과 내 라이트닝 노드와 상대방의 라이트닝 노드를 채널로 묶어내면서 멀티시그 형태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서로 승인했다면 LNBTC라고 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UTXO가 만들어져서 자산이 민팅돼서 동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렵게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표현해서 그런 건데 그냥 프로그래밍입니다. 단순한 프로그래밍이에요. 어떤 조건일 때 어떤 일을 한다라는 그냥 프로그래밍 조건입니다. 조건문들이에요. 어떨 때 무슨 행동을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되어 있는 조건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 돈을 보내고 어떨 때는 돈을 보내다가 취소하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이런 조건문들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런 형태, 그것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뭐 비트코인 이쪽에서는 굳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디지털 사운드 머니이기 때문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을 하려면 디지털 사운드 머니, P2P 가능한 디지털 사운드 머니로 저는 비트코인의 그 내재 가치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되려면 당연히 디지털이어야 하고, 그냥 디지털로 된다라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됐다라는 것은 그 동작 메커니즘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라는 얘기랑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밍 조건문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른다면 불러도 되는데, 굳이 뭐 당연한 얘기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처럼 포장된 이유가, 이더리움이나 다른 시코인들이 비트코인은 잘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뭐 디파이도 만들었어요, NFT도 만들었어요, 뭐도 했어요, 뭐 기타 등등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라고 생각해서 별로 저는 중요성을 이렇게 부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OPK 코드 기반으로 작용하나요? 아니고요. 이것은 두 개 다 레이어 2이기 때문에 온체인에서 사용하는 OP 리턴에 대한 어떤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것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걸 사용해서 꼼수로 마치 NFT처럼 뭔가 그 이미지도 넣을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꼼수를 뭐 오디널스나 뭐 룬이나 심지어는 뭐 별도의 뭔가 뭐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요라고 해서 뭐 그런 쌩 난리를 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 제가 볼 때는 뻘짓이고요. 별 의미 없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온체인 네트워크를 무겁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쓸데없는 데이터로 그 못 쓰게 하는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놈들이 그런 걸로 뭐 큰 돈을 태우든 안 태우든 저는 신경 쓰고 있지 않고, 그렇게 태워서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면 조금 기다리면 알아서 떨어집니다.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들을 계속 저렇게 장난질로 태울 수가 없어요. 그 짓을 하느니 그냥 비트코인을 사서 호드를 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장난질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쓰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OP-cat, 뭐 OP 리턴과 관련된 그런 각종 변수들을 활용한 오디널스나 이런 것들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별도 추가 영상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별도 추가 영상은 제가 제작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어떤 코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생태계를 확장하는지에 대한 영상은 제가 거기까지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같은 분께서 두 개의 영상에 서로 다른 질문을 하셔서 이것도 하나로 묶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텍스트로 답변을 할 것인지 영상으로 답변할 것인지 판단해 보고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